여러분, 월요일 주식시장 정말 뜨거웠죠? 사상 최고치를 딱 찍으면서 다들 축제 분위기였는데 바로 다음 날 1월 13일 화요일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주식은 왜 떨어진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죠. 겉으로 보기엔 잠잠했던 시장. 그 물밑에서는 도대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사실 하락폭만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S&P 500이 한 0.2%, 다우존스가 0.8%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폭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바로 어제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 하루 만에 갑자기 왜? 이 반전의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그날 발표된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 인플레이션 보고서입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물건 사고 서비스 이용할 때 내는 돈, 그 가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변했나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12월 인플레이션율이 얼마가 나왔냐? 바로 2.7%.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숫자랑 소수점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선 서프라이즈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오히려 예상대로 안정적이네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속을 좀 더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식비 같은 건 좀 몰랐지만 반대로 기름값은 내렸거든요. 결론적으로 큰 그림은 인플레이션 잘 잡히고 있구나 였던 거죠. 이건 보통 주식 시장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다? 이건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좀 내려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럼 주식은 올라야죠.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요? 진짜 미스테리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오케이, 그럼 인플레이션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해도 되겠네요.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해요. 그럼 진짜 범인은 대체 누굴까요? 자, 우리의 다음 단서는요. 바로 그날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시장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첫 번째 주범은 금융의 심장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거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그 주인공이었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이 잠재된 위험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금융계의 거물이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던 겁니다. 시장이 움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시장 전체가 다 가라앉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JP모건 같은 은행주들이 힘을 못 쓰고 쩔쩔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인텔, AMD 같은 AI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불을 뿜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극과 극의 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시장 전체가 겁에 질려서 다 팔아치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돈이 그냥 이동한 거예요. 금융주에서 돈을 빼서 지금은 AI가 대세지 하면서 AI 기술주로 옮겨간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섹터 순환매라고 부르는데 오늘 미스테리를 푸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근데 은행 실적이 좀 안 좋고 AI가 좋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다 설명이 될까요? 뭔가 좀 부족하죠? 자, 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으러 이번엔 정치의 중심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에서 연준 의장을 가리켜 저 얼간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던져줬죠. 단순히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연설 내용을 보면 첫째, 신용카드 이자율에 10% 상한선을 두겠다. 둘째, 외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셋째, 연준의 독립성을 또다시 공격했죠. 이 제안들 하나하나가 특히 금융회사들한테는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시장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비자 주가는 4.5%, 마스터카드 주가는 3.8%나 뚝 떨어졌어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유독 금융주들이 그렇게 힘을 못 썼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날 시장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줄다리기의 전체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날 시장은 맑음해로 팽팽한 줄다리기 한판이었어요. 한쪽 편에서는 경제가 좋아,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야, AI는 미래야 하면서 영차 하고 줄을 위로 끌어당기고 있었고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은행 실적이 불안한데 정치적으로도 너무 불확실해 하면서 어림없지 하고 줄을 아래로 세게 끌어당긴 거죠. 정말 두 힘이 팽팽하게 맞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체 지수가 0.2% 하락했다,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잔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물 밑에서는 미래를 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격돌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루 동안 벌어진 시장의 미스터리를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큰 질문을 남기죠. 안정적인 경제 데이터라는 이성, 엇갈리는 기업 실적이라는 현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라는 변수. 이 세 가지 힘이 계속해서 부딪힐 때 과연 내일의 시장을 그리고 우리의 투자를 이끌어갈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